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생각을 쉽게 말하지 않는 5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INFJ 유형처럼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다양한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INFJ는 MBTI 성격 유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깊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매우 민감하지만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NFJ 유형은 주로 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INFJ 유형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부터 INFJ가 생각을 쉽게 말하지 않는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복잡성. INFJ는 깊은 수준에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복잡성과 깊이는 항상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의 가장 우세한 기능인 내향적 직관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INFJ들이 아이디어, 패턴,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내향적 직관은 표면적으로 넘어가는 대신 삶을 깊이 파고들기를 좋아합니다. INFJ에게 이것은 경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체득하는데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것에서 숨겨진 단서를 찾는 탐정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INFJ는 말하기 전에 많은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에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INFJ에게 감정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생각, 가치, 기대 등을 포함하는 경험입니다. INFJ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단순화하거나 단어로 축소하는 것이 진정한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문장으로 전체 세계를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언어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감정의 전체 범위를 포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시도조차 못하는 주저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연결에 대한 깊은 열망. INFJ는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얕은 관계 이상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자 하는 깊은 욕망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INFJ들은 종종 예스러운 영혼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사소한 것들을 넘어서는 관계를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 가치,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INFJ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바다 속에서 섬처럼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인파 속에서라도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역설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모임을 특징 짓는 상호작용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파 속에서는 소소한 대화와 허용스러운 대화에 빠지곤 합니다. 깊이를 원하는 INFJ들에게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표면적이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의 결여는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더욱 악화시킵니다. 공감, 직관, 이상주의의 독특한 조합을 지닌 INFJ들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INFJ가 엘리트주의자라는 것은 아니며 단지 관계에서 특정한 깊이와 진정성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어리석은 세상에서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열망, 인파 속에서의 외로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어려움은 종종 INFJ를 자신의 안으로 철수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신뢰 문제. INFJ는 진정한 이해와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INFJ는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집니다. INFJ의 신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INFJ는 왜 이렇게 신중한 걸까요? 이는 주로 그들의 민감성과 공감 능력에 기인합니다. INFJ는 종종 다른 사람보다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며 이러한 높은 감정적인 인식은 그들을 감정적인 고통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누군가가 그들의 신뢰를 저버릴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그들은 종종 자신을 둘러싸는 벽을 세우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들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항상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내면을 철저히 지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 INFJ는 상대방의 의도, 진정성, 신뢰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각 상호작용, 대화, 공유 경험은 조용히 평가되는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평가는 판단적인 성격이 아닌 가치와 깊이의 호환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 INFJ는 본질적으로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목적, 의미, 깊이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추구는 종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진정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이 열망은 그들의 가치에 깊게 뿌리를 둔 도덕적인 나침반에 따라 이끌립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여정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 세계는 종종 그들이 상상한 완벽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일치는 INFJ에게 큰 좌절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비판에 빠지곤 합니다. 이 자기 비판은 종종 자기 의심으로 이어지며 그들은 자신의 이상이 너무 과대한 것인지 또는 이상을 실현하지 못해 불완전한 존재인지 궁금해합니다. INFJ는 종종 자기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자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내부적인 자기 검토는 때때로 스스로 마비되는 정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INFJ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종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상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불안하기 때문이죠. 더 나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하거나 작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INFJ에게 있어서 외부 비판의 가능성은 너무 큰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신중하게 숨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갈등 회피. INFJ의 갈등 회피 성향은 그들의 관계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강한 성향입니다. 이러한 선호는 그들의 공감 능력과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예민한 인식력에 근거합니다. INFJ의 충돌을 피하려는 욕구가 그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솔직하게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숨기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갈등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INFJ에게 조화란 단순히 충돌의 부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받고 소중하게 여기며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INFJ는 종종 대인 관계에서 긴장과 불편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민성은 그들을 고려하는 의사소통자로 만듭니다. 그들은 말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진실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영향도 고려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은 뒷면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INFJ는 종종 고독한 사고의 공간에 자신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머릿속에서 연상하며 잠재적인 반응을 평가하고 문장을 재구성하여 의식적으로 고통이나 충돌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정신적으로 지치게 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INFJ는 안전한 길로 침묵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INFJ는 그들의 독특한 매력을 통해 사람들과 깊이 있는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NFJ는 의사소통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상대방을 고려하여 말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상호작용에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INFJ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이해와 인정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를 존중하고 그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생각에도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들은 독특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사고와 공감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FJ들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의 경청 능력.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만날 때 본인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에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집중하여 상대의 패턴을 분석하고 기억하며 저장하는 것에 집중하시나요? 저는 MBTI 성격 유형 중 INFJ의 경청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INFJ는 주로 내향적인 사고와 직관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NFJ의 경청 능력은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INFJ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과 타인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진지하게 듣고 이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경청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청은 왜 하는 걸까요? 듣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상대가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사회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주체는 결국 사람입니다. 즉, 인간을 더 많이 이해하고 인간을 아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특징과 패턴을 이해해야만 내가 각기 다른 상대와 관계하면서 각각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경청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내가 늘 지피지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누구와 관계해도 백전불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에 늘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97에서 98%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보다 자신의 무용담을 남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홍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자신을 인정해주면 거기서 자존감과 존재감을 찾으며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것이죠. 약 3% 비율을 차지하는 INFJ는 타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는 INFJ의 성격 특성과 내향적인 성향, 그리고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중요시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INFJ는 주로 내면 세계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관심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깊은 연결과 공감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려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죠. 또한 INFJ는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삶의 기준이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타인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로 존재의 이유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걸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로 정의했죠. 모든 시선과 관심이 나와 타인을 각기 다른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타인의 시각에서 보려 하기에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지피지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즉, 사람들의 보편적 패턴을 보면 상대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한 경청은 없고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봐주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이런 사람이 관계를 하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업과 관계의 기본은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상대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모든 관계는 인간에 대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상대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서 천냥빛을 갚는다는 걸까요? 상대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나는 천냥빛을 말로 때우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 평소에 우리는 경청을 안 한 것이고 그래서 지피지기가 불가능하니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천냥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경청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와 관계하여도 위태로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가 가진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이걸 INFJ의 자세히 관찰하는 능력과 비교할 수 있죠. INFJ는 외부 세계보다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INFJ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기 위해 주목력과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자세한 관찰은 INFJ가 타인의 감정, 신호, 비언어적인 표현 등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INFJ는 타인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잘 파악하며 동료나 친구에게 따뜻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를 아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오직 내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를 적이 될지 모르는 상대에게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을 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요? INFJ가 가진 최고의 재능은 바로 경청입니다. INFJ의 경청 능력은 내향적인 성향과 직관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며 다른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특성 때문이죠. 경청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FJ의 경청 능력은 그들이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감동과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INFJ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그들이 전달하려는 의미와 감정을 파악하는 데 신경을 쓰며 비언어적인 신호까지도 꼼꼼히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느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INFJ가 경청하는 모습은 타인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신뢰된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로 간의 연결이 깊어집니다. INFJ가 경청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말만 듣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행동까지도 주목합니다. 이러한 섬세한 관찰력과 이해력은 INFJ가 상대방의 패턴과 성격적 특징 등을 분석하여 기억하고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따라서 INFJ는 경청 능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친절함과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결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청 능력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INFJ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중함과 존중감을 얻으면서 자신도 만족감과 성장을 얻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INFJ의 경청 능력은 그들이 타인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간에 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의 침묵 뒤에 숨겨진 4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MBTI 스펙트럼에서 INFJ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고유한 성격 유형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INFJ는 종종 자신이 신뢰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신중을 기합니다. 마치 내부 세계에 요새를 구축하여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NFJ의 이런 내적 고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INFJ가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INFJ는 왜 그럴까요? INFJ는 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조용한 모습 뒤에 더 많은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INFJ의 침묵 뒤에 숨겨진 4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FJ는 정보를 심층적으로 처리합니다. INFJ의 인지 기능은 정보를 심층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배적인 기능인 내향적 직관은 표면적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돕고, 외향적 감정은 해당 정보를 통해 사람들과의 정서적 공감적 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조합을 통해 상황과 맥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정보를 심층적으로 깊이 처리하는 INFJ의 성향은 많은 상황에서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대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에 응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맥락에서 정확한 단어를 찾는 과정은 INFJ와 같은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표현의 신중함으로 인해 대화가 천천히 이어지거나 끊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INFJ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INFJ의 깊이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는 언어적 특성은 그들의 내향적 직관으로부터 기인합니다. INFJ는 조용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하는 것을 선호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포함되면 설명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INFJ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처리합니다. INFJ의 가장 지배적인 인지 기능은 내향직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표면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패턴을 직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결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의 직관적인 처리를 위해 INFJ는 패턴 및 통찰력과 관련된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합니다.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기억되죠. 예를 들어 흥미진진한 경험을 했던 몇 년 전의 해외여행의 기억은 장기 기억에 깊숙한 곳에 무의식적으로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을 즉시 기억해낼 수는 없지만 해당 여행과 관련된 사진을 보거나 특정 노래를 들으면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느꼈던 흥분을 되살릴 수 있게 되죠.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장기 기억에 접속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를 의식의 표면으로 가져오려면 특정 연결 또는 트리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INFJ는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것을 현재의 패턴과 연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내향직관 능력으로 인해 침묵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 INFJ는 사회적 불안에 더 취약합니다. 모든 INFJ의 보편적인 특성은 아니지만 INFJ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향적인 INFJ는 정보를 외부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적 상황에서 압도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도전받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INFJ는 보조 기능으로 외향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매우 강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느끼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NFJ의 높은 민감성은 많은 청중 앞에서 말하거나 어색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특히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 취업 면접에서 면접관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는 경우 불안감에 휩싸이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더라도 불안감은 정보를 검색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이러한 불안이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코티솔을 방출하며, 이는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능력을 방해하여 일시적인 기억 상실과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네 번째, INFJ는 대화보다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을 선호합니다. 많은 내향적인 성격 유형과 마찬가지로 INFJ는 종종 말하기보다 편지와 같은 글로 쓰는 형태의 의사소통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공유하기 전에 더 철저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내향적인 마음은 의견을 표현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글쓰기는 INFJ에게 보다 정제된 환경을 제공하는 의사소통의 매체가 될 수 있으며 실시간 대화에 필요한 즉각적인 반응에 압박 없이 생각을 정리하고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것은 INFJ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그들의 뇌는 글과 말을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향직관 유형은 언어를 처리하고 생산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신경 경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 처리 시스템은 기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글쓰기는 말보다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그들은 말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FJ는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지만 글로 된 의사소통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조용한 사람들이 가장 시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을 선호하는 INFJ의 경우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일부 INFJ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다른 강점과 의사소통 방식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다른 사람과 더 나은 상호작용 및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INFJ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